도깨비가 임금님 침전에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도깨비가 자신보다 훨씬 오래 세상을 살아온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차마 문을 닫지 못하시겠습니까? 조선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담벼락 안쪽에 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굵고 구불구불한 나무였습니다. 가지마다 노란 잎이 달려 바람에 흔들릴 때면 마치 누군가 천천히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라 안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들판은 비었고 백성들의 밥상은 더 비었습니다. 그러나 대궐 안에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임금 현종은 그날도 홀로 서책을 펼쳐 있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신들이 전하께 아뢰옵니다. 삼남 지방의 군줄인 백성이 4만을 넘어싸우니 어서 곡식 창고를 여시옵소서. 현종은 그 말을 들으며 서책의 한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떼었다 할 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은 알겠으나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 마비된 시간이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신하들이 물러나고 나서야 현종은 서책을 덮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멀리 회나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가 이상하게도 눈에 밟혔습니다. 왜 저 나무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현종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종은 꿈도 꾸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침전 앞마당에서 누군가 떡방아를 찢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현종이 눈을 떠 창문을 열었을 때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빛만 하얗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빛 가운데에 무언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키는 두 뼘 남짓이었습니다. 머리는 덥수룩하고 이마 한가운데에 조그만 뿔이 하나 돋아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삼배 조끼를 걸치고 맨발 발가락은 돌바닥에 딱 붙여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호박처럼 크고 노란 것이었는데 그 눈이 현종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종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감히 대궐 안에서 무슨 짓이냐? 그 무언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습니다. 임금님, 조용히 하시어요. 상궁들 깨겠수다. 현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경스러운 말투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에는 묘하게 익숙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했습니다. 저는 저쪽 회나무에서 300년 살았습니다요. 이름은 봉이올시다. 임금님이 석 달째 밤마다 장가에서 저 나무를 보시기에 뭔 볼일이 있나 싶어 왔습죠. 현종이 물었습니다. 도깨비냐? 봉이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것이면 도깨비라 하지요. 맞습니다요. 현종은 서둘러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봉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임금님, 그러지 마시어요. 저는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여쭈러 왔습니다요. 임금님은 지금 무엇이 그리 무서우십니까? 현종의 손이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정확하게 가슴 한복판을 찌르는지 발이 그 자리에 붙어 버렸습니다. 봉이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가져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주먹밥 세 덩이가 나왔습니다.
현종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봉이가 말했습니다. 임금님도 드실 탭니까? 아, 이건 아까 저 나무 아래에 살던 박돌이. 녀석이 먹던 겁니다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는 아이인데 어디서 얻어왔는지 주먹밥 세 덩이를 품에 안고 혼자 먹고 있더이다. 현종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왜 여기 있느냐? 봉이가 말했습니다. 저 주먹밥을 받아 드셔보시지요. 그 아이가 첫 덩이를 먹을 때 지은 얼굴을 임금님이 보셨더라면 창고 여는데 석 달이 걸리지는 않으셨을 겝니다요. 그 말에 현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이는 주먹밥을 도로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백성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요. 알면서도 무서운 겁죠. 한 번 움직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까봐. 그 달라짐이 두려운 거이지요. 현종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봉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달빛만 마당에 고요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 선 현종의 발 아래로 가을바람이 회나무 잎 하나를 밀어다 놓았습니다. 현종은 그 잎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잎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최상궁이 아침 수라를 올리러 왔을 때 현종은 이미 서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지는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생각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최상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전하, 간밤에 주무셨사옵니까? 현종이 물었습니다. 상궁은 대궐 밖 백성들의 사정을 알고 있느냐? 최상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라상을 내려놓는 손이 아주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조금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감히 여쭙기는 어려운 말이오나 이 대궐에서 일하는 하인들 중에도 고향에 굶는 가족이 있다 하는 이들이 있사옵니다. 전하. 현종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로 최상궁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문을 나서기 전에 그녀는 지금껏 3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전하, 소인은 30년을 이 대궐에서 살았사옵니다. 임금님이 움직이시면 세상이 움직이옵니다. 소인은 그것을 믿어왔사옵니다. 현종은 수라상 앞에서 오랫동안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최상궁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그는 3년 동안 몰랐습니다. 그날 밤 봉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현종이 먼저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봉이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 오늘은 반겨주시는군요. 현종이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도깨비가 임금을 찾아오는데 이유가 없을 리 없다. 봉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마루 끄트머리에 걸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무서운 것이 있습죠. 현종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300년 묵은 도깨비가 무엇이 무섭단 말이냐? 봉이가 말했습니다. 저 회나무가 베어지는 거이올시다. 나무가 없어지면 저도 없어지지요. 그런데 임금님, 올가을 도성관하에서 그 나무 아래 집을 짓기 위해 베어버리려 한다 합니다요. 현종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봉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왔습죠. 나무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임금님 얼굴을 보니 나무 이야기보다 먼저 드릴 말씀이 생겼습니다요. 현종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봉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금님도 저처럼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현종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쉬익 쉬익 노란 잎들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잎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현종은 조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의정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삼남의 창고. 문제를 다시 아뢰옵니다. 지금 열지 않으시면 백성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옵니다. 현종은 서한 위에 손을 얹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어온 말들이 있었습니다. 창고를 열었다가 봄 군량미가 부족해지며 어찌할 것인가? 잘못된 결정 하나가 더 큰 것을 망가뜨리면 어찌할 것인가? 그 두려움이 석 달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봉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이미 망가지는 것이 있습죠. 그리고 박도리의 맨발이 떠올랐습니다. 주먹밥 하나를 처음 먹을 때 지었다는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종은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현종이 서한 위에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앉아서 말하던 임금이 일어선 것을 보고 신하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현종이 말했습니다. 삼남의 곡식 창고를 오늘 당장 여시오. 과인이 늦었소. 대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의정이 말했습니다. 전하, 창고를 열면 내년 봄 군량미가 부족해질 수 있사옵니다. 현종이 말했습니다. 봄에 굶은 백성이 있으면 싸울 군사도 없소. 지금 살아있어야 내년도 있는 법이오. 그날 현종의 목소리는 전과 달랐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고 창고 문은 그날 저물녘에 열렸습니다. 그러나 대전에서 나온 현종의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아직 그의 어깨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봉이가 그날 밤 다시 왔을 때 현종은 벌써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봉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먼저 나와 계시다니. 현종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앉거라. 둘은 나란히 마당 돌 위에 앉았습니다. 임금과 도깨비가 함께 달을 바라보는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현종이 말했습니다. 창고를 열었다. 봉이가 말했습니다. 들었습니다요. 현종이 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냐? 봉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시작은 되었죠. 현종이 말했습니다. 석 달이 늦었다. 그 사이에 죽은 자들은 어찌하느냐? 봉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아 빠진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봉이가 말했습니다. 박도리 녀석이 임금님 창고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신을 벗어놓고 뛰어갔습니다요. 맨발로요. 현종은 그 집신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집신을 손에 들고 싶었으나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봉이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기색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봉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조회를 마치고 돌아와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마당은 비어 있었습니다. 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지만 달빛 아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 돌 위에는 여전히 봉이가 걸터앉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현종은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현종은 서안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봉이가 없으니 밤이 유독 길었습니다. 도깨비 하나가 오지 않는 것이 왜 이리 허전한지 현종은 그 마음을 스스로도 다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회나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는 밤인데도 가지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현종은 생각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현종은 최상궁을 불렀습니다. 도성관하에서 회나무를 배려한다는 말이 있느냐? 최상궁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전하, 어찌 그것을 아시옵니까? 실은 사흘 전에 관하에서 이미 그 나무에 표식을 해두었다 하옵니다. 새 관청 자리를 닦으려 한다 하였습니다. 현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이가 갑자기 오지 않는 까닭을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가 먼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표식이 박힌 그날부터 현종은 곧바로 붓을 들었습니다. 어명을 한 장 써서 봉인하고 최상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관하로 가져가시오. 그 회나무는 베지 말라고. 최상궁이 물었습니다. 전하, 이유를 여쭤도 되겠사옵니까? 현종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 나무는 오래된 것이오. 오래된 것에는 저마다 사연이 있는 법이오. 최상궁이 물러났습니다. 현종은 다시 창문을 열고 회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지에 남은 잎들이 노랗게 빛났습니다. 저물어가는 빛 속에서 마치 작은 등불들이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봉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달랐습니다. 언제나 씩씩거리며 들어오던 것이 이번에는 마당 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조그만 뿔 끝에 달빛이 걸려 있었고 호박 같은 눈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도깨비도 눈물을 흘리는지 현종은 처음 알았습니다. 봉이가 말했습니다. 임금님, 나무를 살려주셨군요. 현종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쯤은 할 수 있다. 봉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금님도 처음부터 그러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요. 현종이 낮게 웃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봉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은 왜 그리 무서우셨습니까?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종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서였다. 움직였다가 더 큰 것을 망가뜨릴까 봐. 봉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요. 그런데 임금님, 움직이지 않아도 이미 망가지는 것이 있습죠. 그 말이 현종의 가슴속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나무십처럼. 며칠 뒤 현종은 홀로 대궐 밖을 나섰습니다. 신하들은 펄쩍 뛰며 말렸으나 현종은 낡은 도포 하나를 걸치고 작은 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봉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박도리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현종은 회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나무잎을 주워 하나씩 쌓아가며 놀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흙이 묻은 발이었습니다. 현종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가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도리요. 현종이 물었습니다. 배가 고프냐?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까는 고팠는데 관아에서 죽을 나눠줬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현종은 그 말을 들으며 아이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임금이 흙바닥에 쪼그려 앉는 것을 신하들이 보았더라면 기절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현종은 신하들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나무잎을 하나 현종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쌓아요. 현종은 그 나무잎을 받아 조심스럽게 쌓았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오래 집중하며 회나무 잎은 얇고 노랬습니다. 그날 저물녘 회나무 아래에 봉이가 나타났습니다. 박도리가 소리쳤습니다. 봉이야. 봉이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야, 나한테 반말하지 마라. 나는 300살이다.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현종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이가 현종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임금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겝니까? 현종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성 안 글방에 보내겠다. 그리고 삼남의 관리를 보내 피해를 직접 살피도록 하겠다. 봉이가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겝니다요. 현종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는 것이 어제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봉이는 잠시 현종을 바라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었습니다. 회나무 잎이 두 사람 사이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봉이는 그 후로 2번 더 왔다가 어느 날 밤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현종이 창을 열어두어도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어느 저녁 최상궁이 차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회나무에 새가 둥지를 틀었다 하옵니다. 현종이 물었습니다. 어떤 새냐? 최상궁이 말했습니다. 박새라 하옵니다. 조그만 것이 아주 요란스럽게 운다 하더이다. 현종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잎이 다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굵고 단단한 것이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뿌리는 더 깊어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현종은 생각했습니다. 봉이가 준 것은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300년 묵은 나무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회나무에 새 잎이 돋았습니다. 아주 작고 여린 잎들이었지만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푸르게 빛났습니다. 가을에 누군가 손을 흔들던 것처럼 봄에도 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같은 나무였고 같은 흔들림이었습니다.
박도리는 도성 안 글방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처음 잡은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도 갔고 사흘째 날도 갔습니다. 현종은 봄 조회에서 처음으로 직접 관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겨울 삼남에서 굶은 자가 몇이었느냐? 각자 직접 알아본 수를 말하시오. 수자리 숫자들이 어물어물 나왔습니다. 현종은 그것을 모두 받아 적게 했습니다. 다시는 잊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종이 홀로 마당을 걷다가 회나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지 끝에 박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그맣고 까만 눈이 현종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현종이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잘 지내느냐, 봉이야. 새가 짧게 울었습니다. 잭. 그것이 대답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래전 가을, 달빛 아래 마당에서 처음 들었던 그 씩 웃는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작고 노란 눈이 생각났습니다. 회나무 잎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았던 가을날처럼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도 오래된 나무처럼 조용히 곁에서 기다려준 존재가 계셨습니까? 그 고마움을 아직 전하지 못하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아닐는지요.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지혜의 등불 채널에 함께해 주십시오.